자, 전국에 계시는 우리 M2M 생방송 안방가족 여러분, 계속해서 뜨거운 감동의 수업을 함께 하겠습니다. 박수 좋아요. 자,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공학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떨리고 있죠? 컴퓨터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병태 순자, 컴퓨터 먹는 긴가? 헛배도 있게요. 이런 여러분들이 이제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앞 시간에서 우리가 이제 전통적, 구조적 소프트웨어 개발의 방법론을 공부를 다 했죠. 그죠? 자, 이제 바로 요 시간부터는 마지막 객체지향에 대해서 공부를 하자. 그죠? 그래서 아주 쉽다. 객체지향적. 세상은 객체 중심이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자, 한번 다시 정리하면은 오늘날 여러분,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방법은,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이제 정리하고 넘어가자. 개발 방법론은 두 가지가 있다. 크게. 원래는 시는 이게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개발 방법론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요? 절차지향적이 있고요. 절차적으로 할게요. 절차적은 그냥 일반적이라 합니다. 일반적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전통적 했던 게, 앞에서 전통적, 이게 구조적이죠, 구조적이 있는 거지. 전통적, 구조적, 또는 전형적 하는 말도 좋고, 그리고 이제 오늘 배울 객체지향적이죠. 객체적, 이런 방법이 있는데, 요 놈은 우리가 안 다루고, 우리가 이제까지 배우는 게 전통적, 구조적 1, 2로 배웠고, 이제, 요 시간부터 객체지향적 1, 2로 나눠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방법론. 그래서 이 방법론은 이렇고요. 이런 방법론에 이제, 약간 표현은 다르지만, 그 개발하는 과정은 이건 방법론이고, 개발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똑같습니다. 분석 과정. 자, 종합 정리한다. 분석 과정. 그리고 설계 과정. 그리고 이제 뭡니까? 적당한 언어를 선정해서 구형 과정, 코딩 과정. 그리고 테스트, 검사 과정. 맞나? 자, 종합 정리. 그리고 이제 유지보수, 그죠? 운영하면서 수정하는 유지보수 과정. 이렇게 나눠 있잖아요. 그래서 전통적 방법에 이제까지 이걸 배웠죠. 이제 객체지향적, 객체도 이제 분석 과정, 객체지향 중에도 분석 과정, 설계 과정, 구형 과정, 검사 과정, 유지보수 과정을 지금부터 배우는 거 아니야. 이제 요 시간부터 배웁니다. 객체지향 분석은 어떻고, OOA고, 그죠? OOA. 객체지향 설계는 어떻고, 객체지향 분석을 OOA를 하고요. 객체지향 설계는 OOD를 하지. Object Oriented Design. 구현은 OOP를 하죠. OOP. 그리고 구현, 그리고 테스트, 유지보수를 배우는 겁니다.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 정리하면 전통적, 구조적 방법에서 분석 도구는 DFD. 계속 중요하기 때문에 한다. 분석 도구, DD. 소단위 명세서. 그 다음 ERD. 그죠? 또는 상태 전이도, STD.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분석 도구로 삼더라. 이 분석 도구 명세서가 나오면 이걸 보고 설계를 하더라. 상향식 설계 기법과 하향식으로 나눠지는데 가장 대표적인 설계는 모듈 단위로 하라. 모듈 설계. 그리고 또 이제 이거 외에도 히포. 그럼 NS 차트. 그렇죠? 그리고 PDL 우리가 정리를 다 했고요. 맞나요? 쭉 했습니다. 그죠? 요런 거 분석, 설계. 그리고 바로 앞 시간에서 우리가 구현을 배웠죠. 구현은 적당한 언어, 프로그램 랭귀지를 선택해서 이제 우리가 구현을 하재. 구조적 프로그램의 구현 방법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검사도 하죠. 검사. 자, 이 검사는 어떻게 되노? 우리가 방법론은 화이트 박스 검사와 블랙 박스 검사가 있죠. 화이트 박스 검사는 프로그램 검사고, 블랙 박스 검사는 기능 검사로 했고, 단계별 검사에는 이제 단위 검사, 통합 검사, 단위 끝나면 통합, 그다음 인수 검사, 적합성 검사, 또는 그죠? 정당성 검사, 그리고 종합 검사, 시스템 검사가 있었고. 그렇나? 그래서 우리가 또 유지보수도 다 봤죠. 유지보수, 우리가 수정 유지보수, 적용 유지보수 등등 네 가지 있었죠. 그죠? 여기까지 정리를
앞 시간에 다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객체 지향 소프트웨어 공학, 객체 지향 소프트웨어 객체 지향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한번 객체 지향 방법론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 이 말입니다. 그죠? 좋습니다. 정리되나? 병태 순자 깔끔하게 되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여러분 객체 지향이 뭔가? 객체 지향 기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객체 지향의 개념. 자, 여러분들 세상은 객체 중심이에요. 과거에는 집단, 나라, 사회 중심인데 앞으로 미래 사회는 객체 중심이라니까요. 여러분 뭐 세상은 the world 내가 늘 이야기하지. The world is consists of object입니다. 세상은 be consist of 뭐로 구성된다. 뭐로? object. 객체로 구성됩니다. 영어 시간에는 완전 the world is consist of object. 예, 맞아요. 이 세상은 전부 다 객체 중심이에요. 그렇죠. 객체들이 뭔가 인간관계를 가지면서 수많은 사건들이 발생하죠. 현재 여러분, 저도 객체입니다. 객체. 카메라도 객체고, 우리 PD도 객체고, 우리 보조 PD도 객체고, 분필도 객체고, 책상도 객체고, 칠판도 객체고, 스피커도 객체고, 이런 객체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세상을 형성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이 객체 지향은요, 여러분, 자, 일단, 개괄적인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고, 암기 하는 거 아니다. 원리만 알면 장난이고요. 원리 모르면 어렵다는 거죠. 자, 이제까지 절차지향적이나 구조적에서는 뭐야? 여러분들, 데이터와 행위, 연산이죠. 연산이 따로 놀았어요, 따로 놀았거든. 데이터 먼저 선언하고, 프로그램을 짤 때 어떻게 해? 데이터 선언하고, A는 10, 이 데이터를 선언하고요. 그리고 B는 20, 데이터를 선언하고요. 그리고 C는 행위를 합니다. 자, 강의를 잘 들어야 된다. 데이터 따로, 행위 따로, 즉, 연산 따로. 즉, 데이터 따로, 연산이죠. 연산, 즉, 행위, 연산, 행위, 처리 절차, 처리 행위 또는 처리 절차, 프로시저. 다 같은 말이다. 데이터 따로, 연산 따로, 전부 다 놀았습니다. 그렇잖아. 지금 봐봐요. 내가 객체죠. 내 객체, 데이터제, 데이터. 엔티티, 객체, 데이터베이스는 엔티티. 우리가 프로그램에서는 오브젝트, 객체, 또는 데이터, 원소, 요소, 노드, 이런 거야. 나는 많은 행위를 하죠. 지금은 시부리입니다. 내 사랑하는 병태 순자를 위해서 시부리고 있어. 이런 행위를 해요. 또는 칠판에 걸려서 행위는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게 객체 따로, 데이터 따로, 행위 따로 표현을 했거든. 이제까지 구조적 언어, 절차지향적 언어 다 이렇게 했잖아요. 데이터 따로. 이 데이터는 뭐다? 반드시 데이터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성격과 구조를 가지고 있죠. 성격과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게 이제 그게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 데이터베이스의 속성. 나라는 JH 데이터는요, 내 속성이 있잖아요. 성질 급하고, 싸움 잘하고, 말 망하고, 사람, 이런 여러 가지. 친절하고, 부드럽고, 여자한테 잘해주고, 남자한테는 뭐 해주고, 이런 속성이 있는 거야. 그리고 이 데이터 가지고 속성을 가지고 행위를 합니다.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쉬워요. 그래서 데이터는요, 속성이 있고, 이거 행위를 연산, 행위, 처리 절차, 함수를 합니다. 우리가 객체지향에서는. 이게 따로따로 놀았다니까, 따로따로. 프로그램도 이게 따로따로 개발했잖아. 이걸 합해버리자. 통합하자. 객체지향의 큰 기본입니다. 즉, 데이터와 행위를, 처리 절차를, 함수를 하나로 묶어버리는 게 객체지향 기법의 기본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나?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객체지향의 개념은 이제까지 따로 놀았던 데이터와 연산, 데이터는 속성을 가지고 있죠. 성격과 구조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연산을 분리하고 있는 기존의 방식은 뭐? 절차적 방식, 또는 구조적 방식이죠. 구조적 방식과는 달리 이 데이터와 연산이 결합된 객체들이 시스템을 이루는 것으로서 객체들 간의 상호작용은 메시지를 이용해서 이루어지는 기법이 객체지향의 기본 원리입니다. 자, 다시 이야기할게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집을 짓는데 과거에는 어떻게 짓냐면요. 다 사람들이
자, 목수하고 이제 미장들이 좀 붙어가지고 이 벽을 하나 만든다 하죠. 벽 만들 때 벽돌 전부 다 지죠. 벽돌 짊어지고 와가 벽돌 하나하나씩 쌓았어. 다시 미장하고, 그렇지? 그리고 여기 이제 뭐요? 또 페인트 칠하든지, 빨간색, 파란색 칠하고 또는 뭐 도배 해가지고 벽이 하나 만들어지잖아. 벽이 만들어지잖아요. 이제까지 집은 그렇게 지었어요. 근데 객체 지향적으로 집을 지으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미 벽이라는 객체가 나와 있습니다. 벽이 만들어진 객체, 벽이 있고요. 천정이 있고, 만드는 게 아니고, 다 만들어진 객체를 가지고 조립입니다, 조립. 조립해버린 게 객체 지향입니다. 자, 아주 중요한 이야기 했다, 내가. 자, 여러분들, 객체 지향의 개념을 잡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 집을 짓는데, 과거 절차 지향적이나 구조 지향적은 어떻게 짓노? 벽을 전부 일일이 다 벽돌 쌓아가지고, 미장 알지, 미장? 이 미장하고, 도배하고, 이 벽이 나와. 또 천정도 딱, 이래가 집을 떡 짓어요. 근데 객체 지향으로 집을 짓는 건 어떻다? 자, 벽이라는 객체, 천정이라는 객체가 다 제공됩니다. 언어에서 이미 벽이라는 객체 다 제공이 돼요. 이걸 가지고 조립이라니까 조립. 이 객체, 이 벽을 붙여서 집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집을 문을 뜯을 때도 벽만 뜯어가지고 이 벽을 또 딴 데 갖다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객체 지향은요, 가장 중요한 게 재사용, 리유즈. 재사용. 객체 지향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집을 지으면은 거기에 이용됐던 요소들, 벽이라는 요소, 벽이라는 객체를 딴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거야. 재사용. 그런데 구조적이나 절차 지향적 언어에서는 거기에 사용됐던 건 사용 못 하죠. 우리 현재 집에, 여러분 집에 벽돌 딴 집 짓는데 그 벽 그대로 들고 갈 수 있나 없나? 못 들고 가잖아. 근데 조립식으로 지어봐라. 풀어가지고 가면 되죠. 자, 그래서 이 객체 지향은 어떤 개념이에요? 현재 여러분 하드웨어 시스템은 어떻게 만들어지노? 완전히 객체 지향으로 만들어진다니까? 여러분, PC는 어떻게 만들어? PC 조립 다 하죠, 여러분들? 여러분 컴퓨터 조립하지, 대기업 거 사면 안 된대. 조립하잖아. 어떤 거? 마더보드라는 보드 반대기, 메인보드, 보드라는 객체 사오제. 그리고 메모리, 램이라는 객체 사오죠. 메모리 사오고. CPU, 프로세서, CPU 사오죠. 요즘 인텔, 인텔 듀얼코어 방식, 64비트, 인텔 2까지 나오죠. 그래서 3.8GHz, 노트북에도 뭐 2.0GHz를 훨씬 넘어가 버리죠, 요즘은. 이 하드웨어 속도를 소프트웨어가 못 따라오죠. 비스타, 32비트, 64, 이제 겨우 따라오려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크라이시스, 이야기 다 있죠. 자, CPU 사오고, 그래픽카드라는 객체 사와가 여러분들 뚝뚝뚝 조립해서 하드웨어 시스템 만들죠. 그래서 누구나 요즘 컴퓨터는 조립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JGH 강의들은 누구나. 내 강의 보면요. 샘플 무료 강의 보면 조립하는 거 다 나와. 그 강의 1시간만 들으면 누구나 CPU 사오고 메모리 사와서 뚝딱뚝딱 조립해서 컴퓨터 시스템을 만들어요. 아주 쉬워요. 요즘 컴퓨터 하드웨어 PC는 금방 만들어냅니다. 너무너무 쉽거든. 1시간만 강의 들으면 다 만들어요. 그래서 내 강의도 할 줄 없으면요. 컴퓨터 가게, 조립 가게 차려가지고 하는 선배들도 많대. 알아? 진짜요. 근데 이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프로그램 공부에 대가리 다 빠져야 되죠. 이 소프트웨어도 하드웨어처럼 아주 쉽게 한번 만들어보자. 객체 지향을 쓰면 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도 어떻게 만든다? 이 조립하는 것처럼. 자, 이 어떤 모듈, 단위 프레임을 다 만들어 놓고, 어떤 프레임 만들었는데 이거 가져오자. 조립하다 치고 조립해보자. 이런 하나의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만들자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시스템. 그러면, 이런 PC 같은 경우는 어떠노?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PC 마음에 안 들면 업그레이드 할 때, 이 그래픽카드 좋다. 내 과거에 있는 그래픽카드 가와서 또 여기 재구성할 수가 있죠. 이 컴퓨터에다가. 이게 뭐야? 재사용, 뉴유저. 그럼 소프트웨어도 한 가지야. 이 소프트웨어에 이용된 이 모듈을 다른 소프트웨어에 가져올 수 있죠. 이게 재사용입니다. 알겠나? 이 소프트웨어도 하드웨어 조립하듯이 쉽게 하자는 게 객체 지향의 원리입니다. 왜? 이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모듈들을, 이 객체들을 전부 다 독립적 단위 프로그램으로 객체화 시키면, 즉, 이 객체란 뭐냐면요. 우리 앞에서 배운 이 모듈을 독립성 강요하려면 뭐더라? 응집 또는 높이고, 결합 또는 낮추면 되지? 그러면 이게 아주 좋은 모듈이 뭐가 되노? 객체가 됩니다. 실은. 객체로 둔갑합니다. 완전히 독립된 모듈이, 구조적 프로그램에서 독립된 모듈이 뭐다? 오브젝트가 된다니까? 객체가 된다니까? 그렇죠? 그럼 이렇게 이 모듈들은 아주 독립성이 강하도록 혼자, 지팔 전원들 수도를 만들어 놓으면 이놈은 재사용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프트웨어 만들 때도 이런 모듈들을 가지고 있으면 갖다 끼워 맞추는 거. 그래서 요즘은 소켓 방식이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회사의 개발자들도 전부 다 모듈을 다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회사 들어오면 이런 모듈들을 다 만져볼 수 있어요. 그 개발자가 웃기는 이 모듈들 내가 줘. 이미 만들어놨는 야 봐라. 너 선배들이 만들어놨다. 내가 그거 가지고 소켓 인가 보면 하나의 시스템이 나와봅니다. 알겠나?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도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도요. 소프트웨어 누구나 다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객체 지향의 목표다. PC 조립, 컴퓨터 조립 누구나 할 수 있듯이 앞으로 이 프로그램 개발도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게 뭐다? 객체 지향의 목적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 과거 우리 때 대가리 다 빠져가면서 개발했지. 우리 같은 경우는 완전히 절차 지향 아니가. 집으로 말하면 벽 다 이래 하잖아. 코보이 다 두드리고 완전 대가리 다 빠지고 말입니다. 요즘은 그래 안 그래요. 뚝딱뚝딱 가와서 조립해버립니다. 알겠나? 객체 지향 언어가 그렇게 좋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근본 원리다 이 말이야. 이 큰 이야기를 알고 넘어가자 이 말이죠. 하드웨어 PC 조립하듯이 소프트웨어도 모듈, 이 모듈을 강력하게 독립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객체로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런 이야기고. 아이, 앞에 뭐 방금 묵어놨던 운동. 괜찮다. 자, 객체 지향 게임은 이제까지 분리되어 있던 데이터와 연산을 분리하고 있는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데이터와 연산이 결합된 객체들의 시스템을 이루는 것으로서 객체들과 상호작용은 이 객체. 그럼 이제는 이 객체가 뭡니까? 데이터와 연산, 프로시저 같이 가지고 있는 객체죠. 객체 1, 오브젝트 1. 그럼 오브젝트 2, 다른 객체와 뭡니까? 이 메시지는, 이 상호교환을 하는 거. 움직이는 거는 메시지랍니다. 메시지로서 뭔가 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객체는요, 데이터 플러스 행위, 즉, 함수, 처리 절차, 연산, 메소드를 함께 처리하는 기법이 객체 지향입니다. 쉽지? 자, 그럼 이 객체 지향 기법의 구성 요소들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문제 나온다. 자, 객체가 뭔가 다시 한번 보죠. 객체의 정의는 뭐냐? 즉, 데이터는 상태와 속성을 가지고 있죠. 데이터와 행위, 데이터가 하는 연산, 행위, 함수, 연산, 이거 다 나오지? 처리 절차, 프로시저, 다 같은 말을 씌부린다. 그리고 메서드, 방법, 다 같은 말입니다. 이 데이터 가지고, 이 잘못됐어요. 데이터가 요가도 이렇게 놔야 돼요. 데이터가 있고, 데이터의 상태, 속성, 이런 거죠. 요런 데이터와 행위들이 결합된 겁니다. 즉, 데이터와 데이터를 처리하는 함수를 묶어놓은 일체된 하나의 단위, 하나의 강력한 독립된 모듈 중에서도 강력한 모듈이지, 응집성이 엄청 강하고 결합도가 약한 이런 걸 객체를 한다는 겁니다. 즉, 데이터는 속성, 상태, 변수 등을 포함하고요. 함수는 메소드, 연산, 처리 절차를 나타냅니다. 다 같은 말이다. 쉽게 객체가 뭐고? 그 데이터와 데이터하는 행위를 하나로 묶어놨는 걸 객체 지향에서는 뭡니까? 객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되겠나? 이런 객체들을 가지고 움직여버리는 이 객체들을 조립하는 게 객체 지향 프레임의 기본이다. 자, 속성은 뭡니까?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 성질이나 상태죠. 그죠? 어트리뷰트 이미 다 아는 이야기고. 자, 클래스 중요합니다. 클래스. 여러분 또 이 몇 반이고? 클래스 이런 묻죠. 클래스는 뭐고? 하나 이상의 유사한 객체들을 모아놨는 걸 클래스랍니다. 말고는 클래스죠. 이 클래스는 유사한 객체들을 모아놨는 걸 클래스라고. 이 클래스에는 여기 없나 상위 클래스와 하위 클래스가 있습니다. 또 상위 클래스와 하위 클래스가 있더라. 상위 클래스는 말 그대로 위에 있는 게 상위 클래스고, 이 위에서 뻗어지는 게 뭡니까? 하위 클래스죠. 상위 클래스, 하위 클래스입니다. 그죠? 상위 클래스의 성질이 전달되는, 하위 클래스로 전달되는 걸 인헤리턴스, 상속이라고 하고요. 자, 일단은 클래스에는 상위 클래스와 하위 클래스가 있더라. 자, 우리 객체 지향의 기본 원리, 기법을 배우고 있다. 자, 객체 지향 기법의 구성 요소들, 객체, 속성, 클래스, 이런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클래스. 자, 인스턴스는 실체죠. 인스턴스, 실제 데이터. 즉,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 구체적인 객체를 우리는 인스턴스, 실체라 합니다. 알겠나? 어떤 클래스에 속하고 있는 구체화되어 있는 객체를 우리는 뭐라? 추상화되어 있는 객체가 아니고 구체화되어 있는 객체를 실체라 합니다.
되겠죠? 너무나 쉬운 이야기. 자, 메시지는 이야기했죠? 객체들 간의 상호작용에 사용되는 수단. 객체의 어떤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는 명령을 메시지라. 이 객체, A라는 객체에서 B라는 객체에 어떤 지시와 명령하는 것, 서로 상호 교환하는 걸 우리는 뭐라 한다? 메시지라 합니다. 메시지에 의해서 객체와 객체는 움직인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 메소드는 뭡니까? 방법, 즉 연상 기능이죠. 메소드는 이 객체가 하나의 객체가 할 수 있는 행위들이죠. 행위, 또 연상 기능, 그 다음 처리 절차 같은 말입니다. 전부 다 프로시저, 뭐 연산, 행위, 처리 절차 또는 함수 같은 말이다. 객체가 실행해야 할 구체적인 연산, 처리 절차, 함수, 처리 절차 뭐 여기 다 나오네. 행위. 예, 이걸 우리는 메소드다 한다. 그죠? 객체는 뭐, 이 메소드와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게 객체다 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기본 용어들, 우리가 정리를 해놓고요. 기본 용어들. 자, 그럼 이런 객체 지향 기법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설계를 하고, 구현, 즉, 프로그램을 짜고 하려 하면 뭐다? 기본 원칙이 있어야 된다. 자, 객체 지향 기법의 기본 원칙, 또는 성질, 또는 특성, 다 같은 말이겠다. 책마다 표현이 다르겠죠. 자, 캡슐화. 객체 지향 기법의 특성 중에 하나가 캡슐화. 캡슐라이제이션 또는 인캡슐레이션. 객체의 데이터, 연산 함수 등 모든 정보를 하나로 묶은 것, 즉 모두로 한 것으로 정보 은폐, 다른 말로 정보 은닉으로 정보 은폐가 이루어지는 걸 우리는 캡슐화합니다. 캡슐 알지? 캡슐. 여러분들 약도 그 캡슐로 된 약 먹잖아. 그건 뭐요? 캡슐로 된 약이 뭐요? 안에 뜯어보면 파란색 막 들어가 있는데 캡슐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내용을 모르죠. 그래서 객체 지향에서는 이 처리할 객체를 뭐 캡슐화해서 처리하는 거. 캡슐화 한다는 거. 캡슐. 왜? 캡슐화의 목적은 뭐고? 정보닉. 다른 말로 정보 은폐입니다. 정보 은폐. 인포메이션 히딩이 나오네. 정보 은폐가 이루어집니다. 그죠? 캡슐화. 알겠나? 말 그대로 캡슐화예요. 캡슐화. 그 다음에 정보닝은요. 인포메이션 히딩. 캡슐화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다른 객체에서 자신의 정보를 숨기고 자신의 연산말을 통하여 접근을 허용하는 걸 정보은닉이라 합니다. 그죠? 정보은닉. 말 그대로 같은 말이죠. 캡슐화. 캡슐화의 목표는 정보은닉이다.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추상화. 이 추상화는 이미 이야기 다 했지? 추상화. 자, 여러분들. 자, 객체 지향 기법의 기본 성질, 원칙 또는 특성이다. abstraction. 캡슐화는 뭐냐? 불필요한 부분을 생략하고 객체의 속성 중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중점을 두어 일반화시킨 개념이자 이게 추상화다 말이에요. 추상화. 추상화는요. 추상화는 다른 말로 상향식 개념이 상향식. 다른 말로 뭐고? 일반화 같은 말이고 다른 말로 전체화하는 말 같은 말이고 다른 말로 개념화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좀 추상화야. 상향식, 일반화, 전체화, 개념화, 추상화 같은 말이죠. 이 추상화예요. 추상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이게 추상화예요. 여기에 택시가 있고 택시라는 객체가 있고요. 여기에 트럭이라는 객체가 있고 여기에 승용차라는 객체가 있고 여기에 성합차라는 객체가 있다 합시다. 이 모듈이죠. 그럼 이걸 이제 뭡니까? 뭐로 일반화할 수 있노? 뭐로 일반화할 수 있노? 이건 전체 뭐로 일반화할 수 있다? 오케이. 자동차로 일반화할 수가 있죠. 차로. 카로 일반화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게 바로 뭐 상향식, 일반화, 전체화, 개념화, 추상화입니다. 알겠나? 어떤 불필요한 부분을 생략하고 객체의 속성 중 가장 중요한 차는 뭐고 자동차는 간다는 거죠. 근데 택시는 뭐요 부탄가스로 가나 뭐로 가노? 택시는 요즘 LPG가 가고 일반 트럭은 가솔린은 성합차는 경유로 가고 이래 막 다 성질이 나지만 간다는 거는 공통적인 속성이야. 그러니까 공통 속성을 뽑아서 하나 자동차로 일반화시키는 거. 이걸 추상화예요. 추상화. 알겠나? 반대는 뭡니까? 하향식은. 이야기의 하향식은 이제 구체화. 세분화, 모듈화. 다 같은 말이 아니야? 하향식입니다. 이게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추상화의 개념. 이 추상화입니다. 자동차에서 택시, 트럭, 승합차, 승용차 여기에서 중요한 성질 간다는 것만 뽑아서 만드는 객체 이런 게 추상화죠. 이런 모듈들을 추상화, 자동차로 추상화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원리가 뭐 지금 객체지향의 원리 배우고 있다. 성질 인스턴스 했고 상속성, 인헤리턴스 중요한 이야기죠. 클래스는 우리가 상위 클래스와 하위 클래스가 있죠. 자, 상위 클래스의 메소드에 존재하는 모든 속성을 하위 클래스가 계승하는 것. 이게 바로 상속성입니다. 아까 상위 클래스, 아까 똑같은 거예요. 자, 자동차. 이 상위 클래스예요. 여기에 트럭, 승용차. 이 하위 클래스입니다. 이 상위 클래스고. 상위 클래스고 하위 클래스고 상위 클래스의 성질 달린다 차는 간다는 이 성질이 전달되는 거 이게 뭐다? 상속성 인헤리턴스 되겠죠? 상위 클래스의 메소드에 존재하는 모든 속성을 하위 클래스가 계승하는 거 이거는 재사용과 유지보수를 정리하는 거죠. 또 이 속성은 또 단일 상속과 다중 상속이 있어. 단위는 한 개의 상위 클래스부터 이게 단일이고 다중은요 여러 군데서 받아들이는 거는 다중 상속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죠. 쉽죠? 상속성, 상속성. 그 다음에 다형성은 뭐냐면은, 다형성 중요한데, 다형성은 뭐냐면 이런 거요. 한 메시지가 객체에 따라 다른 응답을 할 수 있는 성질.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여기에 뭐, 어떻게 이야기할까? 숫자 클래스가, 수를 모아 숫자 클래스가 있고요. 여기에 문자 클래스가 있습니다. 문자 클래스. 있다. 자, 숫자 클래스와 문자. 자, 숫자 클래스에서 예를 들면 더하기라는 메시지. 이제 이게 메시지죠. 이 더하기라는 메시지는 더한다는 거예요. 더한다는 거고. 문자 클래스에서 더하기라는 메시지는 같은 메시지인데 이거는 뭐야? 문자와 문자를 연결한다는 거거든. 이게 A와 B를 연결한다는 거고 여기서는 더한다는 거예요. 한 메시지가 더하기라는 한 메시지가 객체에 따라서 숫자 객체냐 문자 객체에 따라서 다르게 응답할 수 있는 성질, 다형성. 하나가 여러 군데의 형태로 쓰일 수 있는 성질, 다형성입니다. 다형성 알겠지? 알겠나? JJH가 여러분한테는 서성이죠. 서성이에요. 서성으로 접근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멤버들한테는 사장으로 접근합니다. 여러분한테는 또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는 교수로 접근하고요. 우리 집에 가면요, 우리 집 사람한테는 남편이 허접번드입니다. 가정에 전혀 신경 안 쓰는 허접번드지만, 허접번드고, 우리 애들한테가 아버지라 접근. 이게 다형성이야. 객체가 가지고 있는 무슨 성? 다형성. 알겠나? 다형성. 객체에 따라 달라요. 우리 와이프라는 객체한테는 남편으로 메시지를 전달해요. 이제 남편으로 전달하지 메시지 별거 없죠. 우리 와이프한테 던지는 메시지는 별거 없습니다. 끄라, 자자, 이 두 마디죠. 뭔 말인지 알겠나? 여러분한테는 또 이게 서성으로 접근하죠. 이 말이 많네! 여러분한테 메시지 전달하는 게, 오케이? 우리 직원들한테도 말이 많아요. 우리 대학에 있는 애들한테 말이 많고, 여러분한테 말이 많네. 친구들한테 별 말 안, 부으라, 마시자. 이 끝입니다, 우리는. 부으라, 마시자. 알겠나? 다형성. 설명 잘했지? 하나의 객체가 어떤 객체에 따라서 똑같은 메시지를 가지고도 반응이 다르다는 거. 여기서는 더하라. 여기는 연결하라. 이 말입니다. 똑같은 메시지 더하기인데, 여기는 연결이고, 이거는 더하라는 거예요. 그죠? 되겠습니까? 자, 객체지향의 기본 원리를 여러분 배웠죠. 이 자체가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말로 나오는데 우리는 원리를 터득하고 있기 때문에 장난이다. 특히 소프트웨어 공학은 여러분 뭐다? 중요한 단어만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지. 긴 거 서술식 필요 없다. 서술식 필요 없습니다. 단어만 잡고 그 단어가 탁 나오면 답이다는 거. 되겠나요? 좋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객체지향의 기초를 닦아놨습니다. 그죠? 좋아요. 자, 오늘 또 방구석에서 고생했고, 내일 만나 뵙기를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